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터뷰 오늘에서는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과 인터뷰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예비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직 민생, 대덕의 힘이 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선거 분위기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현장에 나가 보면 구민들, 시민들께서 되게 우울해 하셔요. 네. 왜냐하면 이게 민생 문제가 이게 장난이 정말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지난해 소득이 한 1.2% 정도 올랐는데 먹거리 물가는 거의 6%가 올랐거든요. 네. 과일은 9.6%가 올랐어요. 그래서 사과, 겨울에 주로 먹는 과일이 사과잖아요. 근데 사과 한 개가 거의 10,000원이니까 네. 사과 먹기도 어렵고 귤 먹기도 어렵고 그리고 야채도 이제 덩달아 오르고 뭐 오이가 예전에는 3개 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그거 2배로 뭐 올랐다고 하시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장 이런 데 가면 물가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물가가 오르니까 상인들은 또 장사가 안 되는 거죠. 많이들 못 사시니까. 네. 그래서 서로 이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건희 여사만 엄호하고 있고, 네. 이 물가도 안 잡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네. 이번 총선에서 이게 정부를 좀 심판하는 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나가면 어쨌든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반가워해 주시고 네. 참 그때 일 잘했는데 아까워 이런 말씀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네. 특히 오늘 저 덕암동에 갔다가 젊은 주부들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네. 저를 막 이렇게 박수 쳐 주시면서 네. 대덕이로 다시 살려주세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애들 용돈 받았었는데 그거 없어져서 너무해요. 용돈도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게 다 생활과 밀접한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 인사, 뭐 퇴근 인사, 그리고 길거리에 가면 일단 굉장히 반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예, 저는 좀 든든하게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의원님 앞에서만 그러는 거 아니고 네. 확실히 이게 진심이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거죠? 저는 진심으로 느끼는데요. 또 투표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얼굴 표정을 보면 아는데 거의 네. 진심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야겠다.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3가지인데요.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고 또 무도하기도 하고 이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행위를 함부로 막 하고 네. 그리고 실제 민생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아야 되겠다. 근데 그 독주를 막는 것도 일종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실력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실력 있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박정현이다.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국 사회의 축이 지금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산업화에서 정보화라고 하는데 네. 저는 가장 핵심이 기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기후위기가 지금은 환경 문제가 아니고 수출의 문제잖아요. 경제의 문제고 또 노동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전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OECD의 그 경제 대국에 일단 아직은 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간당간당 하잖아요. 밀려나는데. 예, 근데 이 잘못 실기하면 완전히 밀려나서 이제 중진국 대열로 다시 떨어질 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축을 만드는 일에 제가 24년 동안 시민운동 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거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잘 인지하고 그 일은 했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그런 미래를 좀 열어가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두 번째 이유 때문에 네. 박정현이 출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대덕구인데 대덕의 이게 발전이 자꾸 지체가 돼요. 예. 뭐 혁신도시도 지금 잘 진행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문화공간들 많이 만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에 예산이 덜 내려옴으로 해서 더 확장되는 것들이 지금 쉽지 않고 인구는 자꾸 줄고 그래서 대덕을 이 충청권 대덕이 지리적으로 보면 충청권 메가시티가 되면 대덕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대덕을 대전의 중심
충청권의 중심으로 우뚝 세워야 대전도 발전하고 예, 충청도 발전한다라는 의미에서 근데 제가 구청장 하면서 누구보다 대덕을 잘 알고 네. 그리고 다양한 혁신 정책을 통해서 대덕의 미래 비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 선거에서 네. 낙선하시고 네. 또 이번에 바로 국회의원에 출마하십니다. 네. 지방선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네. 여론도 있어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아픈 말씀이신데. 저는 저도 뭐 구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은 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선거라는 게 구도, 인물, 이슈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2020년 선거는 확실히 새로 들어오는 정부를 지지하고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민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민심이 저 사람이 일을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새 정부를 더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제가 좀 밀려난 것 같고요. 이번 선거는 정부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민심의 이반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심판을 해서 저 잘못하고 있는 거를 좀 막아야 되겠다. 이 구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구도에서는 실력 있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뽑혀지는 것 같고요. 네. 그 사람이 박정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후보님은 이제 최고위원이시기도 합니다. 네. 최고위원에 지명됐을 때부터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는데요. 한때 동지였던 박용순 의원이 네. 탈당을 했고 새로운 미래에 합류해서 출마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네. 어떤 심정이세요? 굉장히 안타깝죠. 안타깝고 저도 이제 속이 좀 많이 예, 상합니다. 사실 정치는 이제 같은 이제 동지라는 게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방법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이 다름을 서로 이제 겨뤄보는 거죠. 한판 겨뤄서 그 선택받는 사람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경선을 하라고 했는데 겨뤄볼 새도 없이 그냥 탈당을 하셔서 되게 안타깝고 근데 또 한편 아쉬워요. 우리 지역의 정치 일꾼인데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뭐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정권 지지냐 이 두 가지니까 아마 소수당 최근에 나오는 신당 조국 신당을 빼고 예, 신당들은 사표 심리 때문에 거의 아마 득표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따로 한번 만나 보시거나 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뭐 설득해 보시고 통화라도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전화는 드렸는데 안 받으시고요. 오늘도 잠깐 뵀어요. 그러니까 네. 행사장에서는 네, 뵙죠. 네. 예. 근데 행사장에서 그냥 제가 인사드렸고요. 필요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예, 그 일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홍영표 의원이 탈당도 했고요. 네. 민주당 내에서 당내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바라보세요? 개혁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네. 개혁의 핵심은 있는 사람을 갈아서 새로운 물을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은 저항을 할 거고 그 저항이 이제 좀 센 거죠. 특히 우리 당은 의석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국민의힘은 3선 이상 다선 중진 교체가 저희는 지금 12명이거든요. 현재까지. 네. 근데 국민의힘은 5선 김영선 의원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그 후쿠시마 네. 오염수 그 수조 물 떠먹은 경남에 예, 네. 이상한 일 네. 하신 분. 네. 네. 그분 한 분이에요. 그 현역이 거의 다 지금 현역 불패잖아요. 현역이 다 들어갔고요. 특히 현역 의원 경선은 저희가 이제 과반이 지금 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경선을 하는데 현역이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의 공천은 개혁 공천으로 볼 수 있고요. 저 국민의힘의 공천은 고인물 공천이라고 저희가 하면 늘 있던 사람이 되는 거고 지금 남아 있는데도 국민의힘이 깃발만 꽂으면 되는 데잖아요. 거기에 아마 이제 용산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대거 들어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인
그 공천 그리고 김건희 여사 꼭 넣어야 된다면서요. 네. 요새 김건희 여사 방탄 공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이제 공천은 거의 끝났습니다. 네네. 예, 저희 당 당원들께서도 공천에서 이제 좀 역동적으로 이렇게 막 하니까 이거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공천이 끝났고 이제는 예, 정권 심판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공천 막바지에 또 반대로 임종석이라든지 네, 박용진 네, 의원님은 예. 또 네. 자유를 선언했어요. 네, 네. 네. 뭐 그에 대한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분들은 저는 충분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에 이제 지분도 있으시고 또 민주당을 굉장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뭐 우리 저 영등포의 김영주 의원처럼 그냥 자기가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과 손잡고 열심히 그 이번 선거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시민사회 운동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네, 많으신 것 네, 같은데요. 네. 뭐 공약화 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산업단지가 대덕에 다 있지 않습니까? 대전 산업단지, 대덕 산업단지, 그리고 평촌, 상서 요 지역에 공업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산업단지가 스마트 그린,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리백도 장착한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실제로 산단이 오래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요구하는 수출에서 아리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저희 지역 경제 자체가 지금 무너지게 되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대전 산단, 대덕 산단에 재생에너지를 로 전환해서 네. 수출을 새롭게 하는 거 그리고 좀 오래 낡은 산단은 좀 정보화 기술화를 더 접목시켜서 새로운 스마트 산단으로 좀 만들어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일단 기후위기가 이제 산업단지도 바꿔야 되지만 사실은 기후위기 때문에 또 어려워진 노동층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를테면 뭐 에너지 그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데는 문을 어느 정도 지나면 닫아야 되고 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또 모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린 뉴딜 정책이 네.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들어가면 그린 뉴딜 3.0 모임도 만들고 정책 토론회도 해서 기후 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특히 또 대덕이 어떻게 한 발짝 더 성장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고 관련된 법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려고 하고요. 특히 저는 기후 위기를 잘 운영하면 지역의 산업, 작은 산업 구조, 대기업도 그렇지만 지역의 작은 산업 구조도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그린 리모델링 해야 되잖아요. 네. 주거 지역에서 에너지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 리모델링은 사실 지역에 있는 작은 업체들이 들어가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살리면서 또 기후위기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단체 활동도 해보셨고 네. 제도권 행정, 네. 정치도 해보셨습니다. 네. 어떻게 다릅니까?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을 계속 제기하는 거죠. 예. 행정은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목소리를 내는 거고요. 네. 정치는 사실은 이 3대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원칙을 갖고 그거를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실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서로 간에 연대하거나 협력하지 않으면 나갈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서생의 문제의식, 네. 상인의 현실 감각을 장착하는 게 정치인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잘 장착해서 우리 방향, 비전은 정확하게 세우고 그 비전을 현실화하는 것은 하나하나 시민들과 대덕구 구민들과 차근차근 챙겨서 하겠습니다. 시민활동가 행정가 정치인 중에 네. 어떤 옷이 제일 잘 어울리세요?
정치인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행정가는 네. 사실은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음, 좀 자제해야 되는 게 많아요. 제가 그 구청장 할 때 매일 페이스북에 일기를 썼거든요. 오늘 무슨 일을 했다고 보고 드린 일기를 썼는데, 네. 자, 그 일기 쓰는데 단어 선택하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이 단어를 선택하면 이게 정치적 중립을 좀 훼손할까? 뭐 이랬는데, 이제 정치가가 되니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해야 될 역할,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어서 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아쉽게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당선되신다면 네. 어떤 상임위에서 역할하고 싶으세요? 지금 행안위도 가고 싶고요. 네. 산자위도 가고 싶고 국토위도 가고 싶은데요. 네. 원래 초선들은 시키는 대로 한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현재 가고 싶은 데는 산자위를 가고 싶습니다. 기후위기 관련해서 일을 하려면 그리고 저희 산단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네. 총선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 대덕구가 이제 한 단계 더 발전돼야 되는 시점에 있는데 약간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대덕구 주민들 옆에서 실력 있게 그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국회의원 그리고 대덕 구민에게 힘이 되는 강한 국회의원 그리고 대덕구 구민들 옆에 늘 가까이 있어서 따뜻한 힘을 주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박정현 구청장 4년 하면서 실력은 이미 보여드렸고요. 우리 구민들을 강하게 지키는 그리고 따뜻하게 감싸 안는 그런 국회의원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총선 전망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네. 대전 7석 중에 몇 석 예상하십니까? 7석. 확실합니까? 네, 제가 다음에 와서 제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예비후보였습니다.